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부족 사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차량용 MCU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 걸쳐 평균 가격이 20%에서 30% 올랐을 정도인데요. 재고 부족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제조기업은 유통을 끼지 않고 곧바로 반도체 업계에 공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선도 국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중국 관영 매체도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 강국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반도체 굵기를 외치며 한국의 자리를 따라잡겠다는 중국 역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요. 이러한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MCU 부족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던 삼성전자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MCU를 수탁 생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MCU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까지 잘 다루지 않던 품목입니다.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대만 TSMC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독보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밥그릇이 언제든 뺏길 수 있는 밥그릇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삼성전자의 이번 수주는 MCU 시장의 절대 강자인 TSMC와의 격차를 줄일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용 MCU는 일반 전자기기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40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하는 일반 CCU보다 작게 만들어야 해서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용 MCU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수많은 센서에서 취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부품이고, 고품질 칩을 장착하면 스마트폰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IBM의 서버용 칩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MCU를 모두 수주했습니다. IBM의 서버용 칩은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공정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MCU는 성숙 공정으로 분류됩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1위인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죠. 지난 10월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포럼에서 첨단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기존 공정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호언장담이 진짜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다 계획이 있구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주문을 받은 스마트폰용 MCU용 생산은 2017년 네덜란드 NXP에 MCU를 수주한 뒤 4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이번 계약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삼성전자의 16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까지 ST마이크로는 핵심 고객사에 납품하는 MCU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해왔습니다. 이번 수주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비장의 무기를 꺼낸 삼성전자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MCU 시장의 절대 강자인 TSMC와의 점유율 싸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CU는 수요처가 다양한 반도체로 시장 규모가 상당하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용 MCU를 시작으로 자동차용 MCU 등으로 영역을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오히려 삼성에게 기회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MCU 생산엔 초미세 공정 기술력은 필요하지 않지만 고객사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MCU 업체들이 업력이 오래된 TSMC를 선호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기류가 바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제품을 빨리 받기 위해 거래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서스케아나 파이낸셜 그룹에 따르면 반도체를 주문한 뒤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인 리드타임은 올해 들어 22주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6주에서 9주면 배송까지 마무리됐던 예년의 3배 수준이니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MCU는 반도체 중에서도 병목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일부 MCU 제품의 리드타임은 40주까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참다 못한 주요 팹리스와 반도체 설계 회사가 거래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수록 삼성전자에 돌아가는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TSMC가 진담을 빼는 이유는 탈 TSMC를 준비 중인 기업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IBM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AMD는 삼성전자 5나노미터 공정에 크롬북에 들어가는 CPU 파운드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AMD 역시 생산 차질을 고려해 파운드리 다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글로벌 정상 자리를 꾀하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일본은 또다시 잔뜩 심통이 났습니다.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 일본은 TSMC에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는 지름길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관련된 소식에 마치 TSMC가 자국의 기업인 것 마냥 근본 없는 자신감을 보였죠.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좀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정책에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까지 겹치며 첨단 산업 위기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의견도 넘쳐납니다. 돈 주고도 못 보는 일본 내 집안 싸움 구경이 벌어진 것이죠.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의 상황에 더해 휘둘림을 당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에 크게 한 방을 먹었으니 좌절감이 큰 듯합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인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는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 주간지 주간 아사히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 미치는 지경이 됐다고 슬퍼했는데요. 그는 글로벌 탑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기술적으로 한국과 대만,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선이라고 뼈 아픈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인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도 기술도 없으니 돈줄을 자처한 거죠. 고가 시게아키는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 통탄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고가 시게아키가 간부로 있었던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곳입니다. 이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는 2019년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에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TSMC 한 곳에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죠.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게 뻔하고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고가 시게아키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 대응과 국내 첨단 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협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디테일에 강점이 있는 TSMC를 넘어설 해법을 협업 네트워크로 판단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고객사 설계에 따라 품질 높은 칩을 제조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칩 제조 이전 설계와 디자인 단계부터 도와주거나 후공정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흐름을 읽고 MCU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하기 위해서죠. LG전자는 자체 MCU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MCU 내재화를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LG전자 CTO 부문은 현재 디지털 로직 설계와 시스템 온칩 등 반도체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MCU와 모두 관련된 분야로 자체 반도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며 이르면 1년에서 2년 안에 자체 MCU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온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기업들 특유의 대응 능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